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의 패닉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제 불능 수준으로까지 늘어나자 프랑스는 결국 12월 1일까지 봉쇄에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독일 역시 다음 달 2일부터 식당과 영화관 등의 영업을 금지하고 미국도 하루 확진자가 8만 명을 넘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서 시카고 등 일부 주에서는 음식점을 한시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전날 뉴욕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고 유럽 증시는 물론 국제 유가까지 폭락했는데요. 상황이 점차 악화되는 가운데 미국 제약사 화이자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완성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크리스마스 이전에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화이자 백신은 현재 임상 3상 시험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시장은 크게 화답하면서 화이자 관련주,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화이자 백신발 훈풍은 코스닥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쳐서 시총 상위 10개 중 바이오 종목 8개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서 또 바이오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박동기 전문가님 그리고 김덕호 FA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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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2부에도 종목 진단 시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네요. 박봉현님, 보람찬 하루 일을 잘 끝냈는데 주식 종목 해결해 주세요 하시면서 종목 올려주셨네요. 잠시 후에 좀 시간 내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행복만땅님, 쫄보님 또 바뀌셨어요. 오늘도 올랐다니님 계속해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부하기님 이름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야인스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에서 정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프랑스에서는 봉쇄 조치까지 나올 정도로 패닉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당연히 좀 타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전문가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유럽 증시, 유럽 쪽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들은 계속 있었어요. 네. 예, 계속 듣고 있었는데 독일과 유럽 쪽에서 지역 봉쇄에 들어갔다는 액션을 이렇게 취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증시가 확실하게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그 확산이 지금 심화되는 요 국면에서 주가가 이렇게 그 충격을 받았던 것은 물론 제일 큰 이슈는 코로나 확산세가 이제 제일 클 텐데 미국 쪽으로 보면은 또 그 어제 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대선 전에 경기 부양책은 물 건너갔다. 네. 공식적으로 트럼프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도 미국 시장에 압박을 주는 실망을 그런 또 주죠.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장 마감 후에 코스닥이 플러스로 끝날 거는 사실상 오전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을 못했죠. 그만큼 이 3%, 4% 이 정도면 사실 뭐 금냉, 패닉 이런 표현이 맞거든요. 상당히 크게 빠진 건데, 네. 그런데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 대비해서 이제 선조정을 받은 그동안에 한 2주 정도 그렇죠. 조정을 많이 빠졌죠. 받았습니다. 기간적으로도 그렇고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어제부터 해서 우리 시장은 좀 말 그대로 제가 느끼기에는 의미 있는 하방 경직성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돼요. 또 거기에다가 그럼 우리나라만 이렇게 좀 특이한 흐름이 나왔느냐, 그건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자, 미국과 유럽 쪽은 3%, 4% 빠졌는데 오늘 아시아 증시 흐름을 보면은요, 상해 증시도 플러스로 끝이 났습니다. 네. 예, 거기에다가 그 일본 증시도 한 마이너스 0.3% 정도 약 보합권에서 마감이 되었고, 또 홍콩 증시나 그 중화권 증시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0.3, 0.4 정도 수준. 희한하게도 유럽과 증시가, 선진국 증시 팬데믹 그렇게 오더라도 아시아권 증시는 너무나 평온했어요. 그 부분도 조금 특이하다고 왜 생각이 그랬을까요? 특이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만큼 이제 그 팬데믹 쪽에 대한 유럽은 유럽이고 아시아는 그래도 우리는 괜찮다. 그래도 안전하다. 그나마 그래도 네. 괜찮다라고 시장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지난번에 3월 달에 나왔던 학습 효과. 예,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불안하게 하는 것은 불확실성이거든요. 예, 불확실성인데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해봤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이 이제 내성을 좀 찾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FA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좀 많이 휘청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이미 이제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많은 걸 바꿔놨지 않습니까? 뭐 증시뿐만 아니라 정말 삶 자체를 완전히 바꾸었고 실제로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각각의 어떤 외교적인 어떤 대처 방안들을 통해서 각국에서의 방역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점이 있었는지 또 국내에서 얼마나 강점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가장 화두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 이제 지금 이미 전 세계의 신규 확진자 수가 이미 50만 명을 한번 터치다운을 했었다는 부분들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현재 뭐 미국 보건당국이나 전 세계 뭐 WHO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뭐 7만 명을 돌파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뭐 CDC뿐만 아니라 뭐 보건당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또 미국 의학 전문가들은 오히려 지금 상태로 갔을 때 10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게 이상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방역 자체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계절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네네. 없다는 또 건데요. 추워지고 있어가지고요. 최초에 이제 WHO나 이런 곳에서는 감기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겨울이 되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극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보도를 해줬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감기가 걸리면 자연스럽게 기침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이게 비말로 통해서 전염되는 게 상관이 없다면은 우리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상식적인 부분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건데 너무 방역에 대해서 좀 간과했던 게 미국의 대처가 아니었을까. 이게 가장 큰 약점이라 보고요. 실제로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프랑스는 봉쇄령에 들어갔고 올해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술집이라든가 이런 건 다 폐쇄 조치를 다 내린 상태입니다. 근데 오히려 백악관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통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를 백악관 비서실장이 발표를 해버렸기 네. 때문에 이 부분들이 사실 뭐 대선뿐만 아니라 증시에서도 마찬가지 영향이 미치는 것은 결국은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정말 살아있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살아있기가 어렵다. 네, 그렇죠. 어.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증시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시카고에서는 그래도 뭐 음식점이라든지 조금 이제 폐쇄 조치를 하는 것 같고 프랑스가 이렇게 봉쇄 조치 내리면서 네. 글로벌 경제가 다시 한번 셧다운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네. 이랬을 때 증시의 영향은 어떤 정도로 보세요? 사실 지금 미국에서도 최초에 코로나가 발생했던 곳 중 하나가 이제 동부권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부권, 남부권 이렇게 지금 확산이 되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지금 확산세가 지금 뚜드러타지는 않지만은 가장 취약한 곳은 의외로 북부와 중부입니다. 미국 중부. 왜냐하면 거기는 실질적으로 지금 동부라든가 서부처럼 이렇게 대형 의료기관들이 많이 산재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오히려 파우치 소장이 실제 발언을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확산이 한 번 더 겨울이 됐을 때 특히 차가운 기후가 왔을 때는 정말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여전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말 그대로 정말 제2의 셧다운이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하게 고려해야 되지만 파우치 소장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을 당장 하기에는 성급한 판단이기 때문에 보다 지금 신중해야 된다라고 많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불쇼 중독자님께서 끈질긴 코로나 하셨는데 정말 코로나가 힘이 너무 강합니다. 죽을 듯 죽지 않는, 그죠? 백신도 지금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국내에서도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아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은 조금 그나마 선방하고는 있지만 역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증시의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볼까요? 크게 봐서 오늘 장에서도 나왔지만 사실 이제 그 국내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세 자릿수로 이제 증가를 했다. 네. 최근 한 20일 동안에 6일 정도가 20일 중에서 6일 정도가 두 자릿수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지금 그 나오고 있는데 뭐 오늘 시장에서 봤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겠나라는 게 국내 요인으로 본다면은요. 네. 예. 100명대는 수준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장세를 결국 이제 대외 악재, 선진국 쪽의 코로나 장세 대 국내 이렇게 코스닥 시장이 어제와 오늘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것은 잠재적인 그 호재성 재료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뭐냐면은 대주주 요건에 네네. 대한 완화. 유력 대선 주자 2명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예, 이재명 그 도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5억, 3억도 아니고 5억도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10억 수준으로 예전 수준으로 그대로 가야 된다라고 가장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 뭐 전체적으로 실망시킬 수 없다. 예. 그 얘기는 조만간에 결론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예.
내부적으로는 이미 정부가 지금 정리가 끝난 거 아닌가, 발표만 남은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가장 지금 시장을 압박했던 요인 중에 하나인 대주주 요건 완화, 이게 지금 잠재적인 그 불안 요소. 예, 네, 그게 지금 였는데. 해소가 되는 네네. 그런 지금 과정에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돼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흐름 자체가 코스닥에서도 이제 기관이 매수로 돌아서는 이런 거를 볼 때 최근에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렇게 미국이 3% 4% 빠지는데 코스닥이 플러스 나오는 게 가능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코스닥에서 시총을 한번 볼까요? 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차트 요걸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 1번부터 5번까지가 제약 바이오 쪽이에요. 맞아요. 그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1번, 2번이 시젠, 3번이 HLB, 4번이 알테오젠, 5번이 셀트리온 제약까지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오르면 코스닥 오르게 돼 있어요. 힘이 강하죠. 네,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오히려 해외 쪽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코로나 사태가 심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국내 코스닥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시젠이라든지 또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주요 관련되는 종목들이 바이오 종목들이 오르다 보니까 코스닥이 강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은 코로나 이제 치료제나 백신 관련주들의 선별적인 강세 흐름이 지속이 되면서 코스닥도 아까 얘기했던 대주주 요건 완화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게 되면은 전반적인 앞으로 해외 쪽에서의 악재를 어느 정도 딛고 전반적인 다시 한번 또 유동성 장세, 또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호재성 재료로 작용을 하면서 연말 장세도 지금은 좀 암울한 것 같지만 연말 장세도 제가 볼 때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또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스크랑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굉장히 잘 갔잖아요. 이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이쪽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마스크하고 진단키트 관련주, 또 뭐 치료제, 백신 관련주,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 관련주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는데, 네네. 진단키트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시즌을 비롯해서 이번에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대표주는. 네네. 그런데 이제 주변주들 같은 경우는 뭐 1위 지시라든지 수젠텍이라든지, 물론 이런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은 국면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조금 제한적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이제 진단 키트는 이미 이제 고급 기술이 아닙니다.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아요. 네네. 그래서 가격 경쟁이 앞으로도 계속 치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고, 마스크 쪽이나 또 손 세정제 관련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을 조금 일시적으로 보셔야 돼요.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다. 네. 단지 이제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을 타고 본다 그러면은 일단 낙폭 과대 종목들은 부분적으로 반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19가 오늘 증시를 좀 흔들고 있고, 그래도 우리 국내 증시는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빨리 백신이 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국내에서는 이 코로나 치료제, 백신 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사실 백신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뭐 거의 이제 26종 중에서 이제 26종 중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들이 있지만은 사실 삼상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전히 조금 기다려봐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는 게 가장 큰 아직까지는, 핵심이고요. 네. 뭐 준비한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조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식약처에서 지금 이제 총 분류를 하고 있는 26종에 대한 어떤 치료제, 백신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상 주체가 이제 이 중에서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했지만, 이미 종결된 것들도 마찬가지로 있고, 이 중에서는 뭐 아무래도 뭐 기존에 얘기가 나왔던 뭐 하이드로록시 클로로킨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왔겠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겁니다. 이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어떤 이제 백신 치료제 관련해서 성과가 지금 나와야 되는 시기가 사실 가장 큰 관건인데, 네.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한번 사망자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네. 사실 이 사망자가 실제로 그 치료제를 받으면서 관련되었던 그 사망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플라시보 효과, 대조군을 위해서 뽑아놨던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다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종목들로 재개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종료가 될 뻔한 종목들을 다시 한번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왔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신풍제약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연내에서의 어떤 허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네. 이유는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이미 계절 자체가 완전히 추워졌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계절성 기후가 걸려서 이것이 전파력이 확산이 돼버린다면은 지금의 국내에서의 세 자릿수의 어떤 확진자 수 통제도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여기다 더 나가서 이제 녹십자 같은 경우는 또 혈장 치료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은 네. 당장에 확신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연중에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뭐 질본이라든가 이런 데서 과감한 어떤 통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단일로서는 이것을 쉽게 접근해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박동기 전문가님께서는 국내 이 치료제 개발 현황은 어느 정도로 체크하실까요? 예, 국내 치료제 개발 현황을 제가 그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네. 지금 성인일 기준으로 보면은 두 번째 그림으로 먼저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조금 우리 FA님께서 설명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네. 자, 지금 차트 흐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치료제 개발 현황을 이렇게 지금 차트로 정리가 지금 돼 있는데 제일 우측에 지금 성인 1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10개 그 종목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제일 먼저 성인이 나온 게 지금 4월 14일 날 부강약품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엔지캠 생명과학, 세 번째 이제 그 신풍제약 이렇게 지금 해서 중간에 보면은 지금 셀트리온도 있고 제넥신은 치료제와 백신 동시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태죠. 또 거기에다가 녹십자하고 또 셀트리온이 그 치료제 백신 셀트리온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제넥신과 함께 치료제 백신 동시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현재 임상 2상 또는 1상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대부분이 지금 1번으로 부강약품 그리고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 일찍 그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네. 대부분의 그 회사들이 임상 2상에서 환자 모집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었다라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상 2상이 가장 빠르게 국내에서 그러네요. 국내 요인입니다. 네.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되고 있는 게 지금 셀트리온이라든지 또 엔지캠 생명과학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지금 그 임상 2상에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중간에 지금 기사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네. 해외 임상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해외에서도 이제 임상이 진행되는 회사들이 지금 상당히 이렇게 지금 많이 있는데 국내하고 해외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회사들이 중복되는 회사들이 많죠. 신풍제약이라든지 엔지캠 생명과학, 셀트리온, 제넥신 뭐 주요 종목들이 그 해외 쪽에서도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제일 아래쪽에 하단의 세 종목이죠.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든지 크리스탈 지노믹스,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임상에 지금 진행이 들어갈 예정이고 네. 해외 쪽에서 현재 8개 종목, 상위 8개 종목이 임상 1상 또는 2상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고 백신 쪽에서는 지금 지금 이제 2개 회사가 그 승인을 지금 받은 상태죠.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제넥신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진원생명과학이 조만간에 이제 백신 쪽에서 그 또 임상에 그 들어갈 예정이죠. 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제가 차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국내와 해외 쪽에서 진행 중인 상황인데 해외 쪽에서는 지금 백신이 거의 마무리 단계, 임상 3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은 해외에 대비해서 상당히 늦을 거예요, 아마. 올해는 우리는 뭐 엄두도 못 내고 내년도 중반 넘어가야 백신 쪽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것 같고 치료제 쪽은 셀트리온이라든지 우리 뭐 항체 치료제 이런 것들도 지금 그 녹십자에서 지금 나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 쪽은 해외하고도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현황을 살펴봤는데 이제 화이자에서는 백신이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라고 했잖아요. 이로 인해서 좀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거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기존의 CMO에서 가장 큰 어떤 규모를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굳이 뭐 화이자 때문에 올라갔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메리트는 이제 이런 어떤 기존의 CMO 기술 자체가 이제 충분히 있고
생산력 자체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동안의 실적을 잘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드디어 인정받게 됐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앞서서 이제 저희가 일부 때 종목 진단할 때 박동희 전문가님께서 그런 말씀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1,000원, 2,000원짜리 이런 작은 규모에서 왔다 갔다 기대하기보다는 아예 차라리 규모가 크고 이렇게 성장세가 분명한 종목들을 접근을 하는 것이 하방 압력을 받더라도 반드시 이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건데 이런 게 아니라 단일하게 이렇게 뭐 작은 종목들을 접근하기가 사실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규모 경제로 봤을 때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지만은 지금 단기간에서의 어떤 조정 부분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매도를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네네. 결국 코로나 끝나기까지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또 셀트리온이라든가 아니면 일양약품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화이자 관련으로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충분히 가치주로 또 그래요. 볼만하다라는 게 그렇지 않아도 사견입니다. 일양약품 지금 사도 되나요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 괜찮을까요? 일단은 잠깐 한번 일양약품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뭐 사실 지금 봤을 때 일양약품이 이제 계단식으로 상승 그러고 이제 계속 지금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 화이자가 지금 이제 사실 특별한 제품군 자체에서의 신뢰성 부분에서 타격이 없다라면은 현재 상태를 좀 당분간은 유지를 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네. 아무래도 박동기 전문가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더 그러네요. 예리하게 보시지 않을까라고 그럴까요? 생각되는데 한번 전문가님 의견을 먼저 한번 들어보는 게 그러니까요. 어떨까 전문가님 생각입니다. 의견은 어떠세요? 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하면 어떤 거 꼽으실까요? 네, 결국은 지금 아마 그 종목으로 보면은 조금 비슷해요. 결국 화이자와 그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사는 사실상 없습니다. 예, 수혜주로 많은 얘기들을 지금 하고 네네. 있지만 간접적으로 그나마 확률적으로 제일 높은 게 지금 얘기했던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화이자가 백신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은 자기 회사에서 이걸 다 만들지를 못해요. 계속 이렇게 그 위탁 생산을 지금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또 그 제일약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코스닥에서 테마로 지금 엮여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일약품은 예전에 화이자의 한국 화이자의 현 제일약품의 대표가 한국 화이자의 부사장 지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관련주로 엮여서 네. 예,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코스닥의 테마주는 테마주대로 또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쪽 관련되는 모멘텀이 당분간은 계속 될 거로 보여져요. 지금 해외 쪽에서는 백신 개발 말 그대로 제가 볼 때는 1등 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 10개 종목이 10개 회사가 되는데 가장 근접하게 빨리 나올 수 있는 후보 종목이 지금 4개 회사입니다. 네. 모더나하고 지금 화이자하고 또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존슨앤존슨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네. 요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내일 제가 11시 반에 네. 바이오 마스터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가지고 아, 그래요? 새롭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인시대에서는 공개 안 하시나요? 시간상 이걸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예, 네. 세부적인 내용은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내일 11시 반에 마스터 시간에 좀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제약바이오주 당분간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금 올라타도 되는 건지 투자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미국에서는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은 당장 이번 주 토요일 날에 미국에서는 또 할로윈 이벤트가 또 있죠. 네. 사실 뭐 저희가 메모리얼 데이 때도 분명 그렇게 확진자 나오는데 놀지 마라 하더라도 다 바닷가에서 놀러 갔던 게 그 풍조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확진자가 좀 단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또 11월 말에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절들이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미 추석을 통해서 명절은 끝났습니다. 근데 네. 여전히 미국에서는 이런 뭐 할로윈, 추수감사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 전후가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에 대한 어떤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방역, 마스크 이런 부분들이 또 단기간에서는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마스크 같은 경우에 또 이번에 또 이제 수출 총량제가 또 폐지가 됐죠. 네. 국내에서는 기존에는 50%까지만 수출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폐지가 되게 되면서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좀 실적을 반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과연 주가로 반영이 될 것이냐는 저는 그게 바로 직결되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어떤 네. 부분 때문이냐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어떤 V자 반등을 나타낸 것도 사실은 과거 팬데믹 선언의 빅글이라고 하죠. 빛을 끌어서 네네. 하고 영웅까지 끌어서 투자를 했던데 그 유동성이 지금 시장이 너무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단기적으로 뭔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기는 또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결국은 이제 실적주로 가야 되냐 아니면은 특히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존의 성장세를 유지했던 어떤 성장주처럼 올라갔던 바이오는 이제는 실적주로 보느냐 아니면은
바이오 자체의 특성상이었던 가치주로 보는 이 부분들을 네. 조금 저울질을 하셔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동희 전문가님의 투자 대응 전략도 좀 들어볼게요. 제약 바이오 쪽에 그동안에 지금 마음고생이 심하셨고 저도 사실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이게 제약 바이오만의 조정이 아니라 코스닥 전반적인 지금 조정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네.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이슈나 모멘텀이 나오더라도 그냥 그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잠시 올랐다가 그냥 다시 되밀리고 하는 흐름이었었는데 자 이제는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주들의 국내외 모멘텀이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계속 해외 쪽에서 백신 개발이 모더나가 먼저 나온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먼저 나온다 얘기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에서도 임상 이상에 아까 봤던 것처럼 들어간 지가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조만간에 관련되는 이슈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반적으로 지금 그 관련되는 종목들이 단기 낙폭 과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국면까지 진입이 된 상태에다가 연말까지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되는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 백신 그리고 CMO 관련주 네. 이런 종목들은 저점 매수 관점에서 종목 선정을 잘 하시면은 의외로 지금 차례에서는 큰 수익이 날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두 분과 함께 바이오 관련해서 바이오 종목들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슈 종목 진단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멸공님이 대웅제약 가지고 계시는데요. 매수가가 11만 6천 원에 비중 10%라고 하십니다. 가망이 없을까요? 하셨거든요. 어떨까요? 가망이 전혀 없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뭐 특히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또 니클로사마이드 같은 이런 어떤 항암제가 결국에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치료제로 또 구충제죠. 구충제가 또 이렇게 치료제로서의 효과가 또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사실은 대웅제약이 또 잠깐 한번 이슈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 대웅제약뿐만 아니라 또 이런 어떤 니클로사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현대바이오가 또 오늘 잠깐 이슈가 또 있었어요. 뭐 관련 주주사가 뭐 CM팜이 또 이런 부분들을 뭐 경구용을 만든다 이런 게 나오면서 했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의 조명은 좀 못 받는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 흐름상도 그렇고요. 오히려 지금 계속 부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상태에서 좀 성급하게 보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렇게 가방감이 받았던 것도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에서로부터의 백신에 대한 우려감들 그리고 여기에 더 나가서 지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당선되든 바이든이 당선되든 의료업계 힘들 거다. 이 주가가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조금 오해를 해서 국내 바이오들도 좀 빠진 격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홀딩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 이제 좀 매수 가격이 좀 많이 컸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단계적으로 축소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10%인데요. 뭐 저는 오히려 이 10%가 사실 비중이 굉장히 큰 편은 아니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비중은 작습니다만 이게 지금 기다리기가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증시 조정이 와버리면 굉장히 못 빠져나올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지금 축소한다, 뭐 0.1%라도 저는 축소를 조금씩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비중 축소 의견 주셨는데요. 박동희 전문가님은 대웅제약은 어떻게 체크하실까요? 대웅제약이 의외로 지금 좀 무거워요. 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들고 버티셔야 된다. 대웅제약이 그 메디톡스 분쟁, 균주 분쟁도 또 계속 많았었고, 또 지금 아까 우리 보셨던 것처럼 코로나 치료제 쪽에 지금 이제 그 임상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제 균주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 뭐 수입 금지 조치 네. 이런 것도 받고 이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지금 가격은 제가 볼 때는 싸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해서 일단 부분적으로는 반등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장기로 가져가기는 조금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 자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수가 정도 그러니까 12만 원 선까지는 보유를 해도 크게 무리가 있겠다. 반등 한번 기다려 보자. 충분히 반등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망이 없을까요 하셨는데 그래도 반등을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여지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서 바이오 종목들 체크해 봤고요.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